가축 분뇨 문제가 이게 지금 동네 그 악취 때문에 마을끼리 지금 마을 전쟁을 할 판이던데. 그렇습니다. 보니까. 근데 이거 가축 분뇨 퇴비야 또는 뭐 뭘 한다고 했더니 그 싣고 다닌다고 온 동네 퍼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지사 할 때 난리던데요. 그 싣고 옮기는데 막 동네방네 흘려나가지고. 네. 제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몇 군데 봤는데요. 실제로 바이오가스 시설로 잘 운송해서 처리하면 바이오가스 시설이 일종의 혐기성 시설이라 전혀 냄새가 그래요? 안 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우부는 바이오매스로 하면요. 네. 훨씬 에너지 순환도 하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방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. 이 환경 측면에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던데. 네. 그다음에 4대 강의 제자연화. 이건 계속 논쟁거리인데. 어쨌든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실효적으로 있잖아요. 네. 이념적, 가치지향적 논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효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. 네, 이번에 영산강하고 금강의 보호를 일부 이제 농사 짓는 철이 아닐 때 일부 개방을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지하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점검을 네. 했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낙동강 쪽에도 취양 수장이 개선되면 네. 같이 그걸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보호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그러시죠. 하여튼 이거 뭐 가치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. 네. 예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 불안정이 심해져서 기후 불안정이 네. 심하잖아요. 그래서 막 집중호우나 이게 뭐 너무 심해져서 지금 기존의 그 홍수 방어 시설이나 재난 방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거의 200년 빈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데 있습니다. 그 지금은 최대로 잘한 게 100년 빈도인데 되게. 네, 평균 50년에서 100년 네.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게 많고요.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홍수 취약 지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네. 시설을 보완해 나갈 그러니까 예정입니다.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이거를 누가 판단할 거냐. 이게 뭐 중앙정부 관리 시설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될 텐데 네,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. 네, 지원을 할 때 어디 우선순위로 할 거냐. 평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대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는 잘하는 데가 되게 1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인데 근데 이것도 막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. 근데 그중에 특정 지역은 더 위험하다. 여기는 예를 들면 200년 빈도로 반드시 신속하게 봉항해야 된다. 이런 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? 우리 실장님이 좀. 예, 교부 물실장 보호드리겠습니다. 국가하천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 좀 취약합니다. 근데 또 지방하천은 또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소화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신도림의 그 굉장히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침수 피해가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은 특정 도시하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좀 총체적으로 여러 시설을 같이 보고 지방하천이더라고 하더라도 네.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빗물 터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다만 인프라보다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 예보, 이 위험을 미리 알려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쪽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2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이 필요한 지역, 급하게 필요한 지역 이런 데를 좀 골라내야 될 텐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어쨌든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. 뭐 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. 근데 지방하천들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그냥 뭐 이양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떼버릴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중에 급한데
심각한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렇다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여기부터 또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 이걸 정해서 좀 순서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. 저희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제방을 어디다 쌓을지, 뭐 배수를 어떻게 시킬지 하는 부분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기획을 세우는데 지방하천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합리성,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.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강 그러니까 치수 시설 보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는 손을 뗀 거예요. 안 합니까 아예?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. 그 국가 하천을 유입하는 지방 하천이 좀 취약한 구간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국가 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 영향 구간은 국가가 직접 좀 할 수 있게 100% 할 수 한다. 있게 네.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근데 그 일반적인 보강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 복구 사업 예산은 또 중앙 정부가 지원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복구 나 그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던데 어딘가가 수재 피해가 발생해서 다 무너지면 복구하는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. 지방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50%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평소 관리는 지원을 안 해요.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? 뭐 정확하게 뭐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. 저희도 항상 고민인 부분이 예방 투자를 해서 했으면은 그 네. 예방 투자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그것도 싸게 먹히는 측면이 네, 있잖아요. 피해가 많이 날수록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랄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본 계획 세울 때 좀 취약지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. 연간 그 예를 들어 수재 피해로 복구 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연간 얼마 정도 돼요? 국가 하천 말고 지방 하천에 대해서.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 예비비로 좀 그 정도, 그 편성을 하고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. 돼요? 매년 더 많습니다.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? 그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. 최근에는 수천억 단위 예. 매년. 예. 어쨌든 그거를 좀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하다못해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부터 방어를 미리 해놓는 게 좀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. 재정적 측면에서도.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이양을 했을 때 매년 보니까